뭐야, 잘못한 거 같지? 그렇죠. 아, 그냥 이걸로 할까, 화면으로? 그래? 아,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멀티 디퓨전이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2023년 ICML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멀티 디퓨전은 디퓨전 모델을 컨트롤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지금까지 많은 디퓨전 모델들이 성공적인 이미지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해왔지만 우리가 제너레이트된 이미지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컨디션을 주는 것이 사실 텍스트 컨디션을 주는 것 외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편집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들면서 그 부분을 좀 더 컨트롤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그 디퓨전 모델이 아웃풋으로 내는 결과물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을 파인 튜닝하거나 아니면 특정 태스크에 맞게 디퓨전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학습하는 이런 학습 기반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을 자신이 원하는 태스크에 맞춰서 특정한 메소드들을 더해서 그 메소드를 기반으로 작은 태스크, 내가 원하는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태스크가 어떤 임의의 레이시오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버전 1은 512 바이 512의 정사각형 이미지만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 FHD라고 하면 1920 바이 1080, 16대 9 비율의 이미지를 생성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그 풀 HD 사이즈로 트레이닝 되어 있는 어, 풀 HD 사이즈의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FHD 사이즈의 이미지로 학습되어 있는 디퓨전 모델을 새롭게 트레이닝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됐다는 이야기죠. 혹은 그 FHD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기존 512 by 512 디퓨전 모델을 어, 어떤 특정한 메소드를 통해서 FHD 이미지를 만들도록 어떤 특정한 메소드를 사용해서 기존 512 by 512의 이미지만 생성할 수 있었던 디퓨전 모델을 FHD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그런 방식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FHD 생성 태스크에만 종속되어 있는 특정한 메소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레이시오가 되던 간에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그 태스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멀티 디퓨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디퓨전 모델의 아웃풋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새로운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디파인했다라고 하는데요. 뒤에 간단하게 디퓨전 모델의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어땠고 그리고 멀티 디퓨전은 이걸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멀티 디퓨전은 전체
그 에어리아가 있을 때 거기에서 특정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디퓨전 모델로 그 로컬 에리아를 각각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합치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의 디퓨전 모델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런 가우시안 노이즈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런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의 데이터가 프라이어 널리지로 디퓨전 모델에 들어가 있고, 디퓨전 모델은 이런 노이즈에서 순차적으로 여러 스텝에 따라서 디노이징을 거쳐가면서 한 지금 현재는 25번에서 50번 사이의 디노이징 스텝을 거쳐서 이런 이미지로 생성을 해내는 그런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의 학습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이미지를 노이즈로 만든 다음에 이 노이즈를 디퓨전 모델에 인풋으로 넣고 이 디퓨전 모델이 바로 다음 스텝에 디노이즈된 이미지를 예측을 하면 그 예측된 이미지와 실제 이 스텝에 디노이즈된 이미지 사이에 MSE 로스를 구해서 모델이 다음 스텝으로 디노이즈를 할 수 있도록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 멀티 디퓨전에서는 이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노이즈를 인풋으로 받았을 때 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 디퓨전 프로세스, 리버스 프로세스, 디노이징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 과정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조금 더 어떤 특정한 에스펙트의 레이쇼가 그 기존의 파인 튜닝된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이 아니라 새로운 비율에 대해서도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소드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 디퓨저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제너레이트를 하고 싶은데 이 이미지가 굉장히 고해상도이고 그리고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형태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어떤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파인 튜닝을 시켰어야만 했는데 이 멀티 디퓨저는 이 각각의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따로 떼낸 다음에 이 영역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로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로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이 각각의 생성한 이미지들이 이 전체 큰 이미지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이 각각의 이미지들을 어,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이 멀티 디퓨저가 이 J라고 하는 게 전체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 멀티 디퓨저의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psi라는 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J를 JT-1로 만드는 디노이징 프로세스가 psi가 해당하고 이 psi들을 이 작은 이미지, 이 작은 이미지들을 i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i, 그 F 함수를 통과한 이 이미지를 i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i에 파이를 통과시킨, 즉 이 파이는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인데요. 각각의 작은 영역에서 프리트레인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디노이징 한 것들의 합으로 이 전체 psi를 나타내겠다라는 게 이 모델의 목표입니다. 즉, 전체 J 이미지를 디노이징 하기 위해서 psi를 정의를 했는데 이 psi를 i들의 함수로 만들어서 이, 이 파이들의 함수로 만들어서 이 파이를 가지고 psi를 만들게 되면 즉 우리는 프리트레인드 디퓨전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새로운 문제가 태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태스크를 파이를 통해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프리트레인 새로운 메소드나 파인 튜닝 없이 프리트레인드 디퓨전만으로도 새로운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테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인데요. 여기서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을 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는 i 곱하기 y를 i로 만드는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i는 기존의 이미지 스페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y는 컨디션 스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I는 스테이블 디퓨전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생각하면 H 곱하기 W가 64 바이 64가 되고 C는 채널이 됩니다.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512 바이 512의 RGB 채널 3, 512 바이 512 바이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컨디션 스페이스 Y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프롬프트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텍스트 프롬프트의 임베딩 스페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 디퓨전 모델을 이렇게 파이로 표현을 했을 때 이 디퓨전 모델 파이의 백월드 프로세스는 IT 완전한 가우시안 노이즈를 인풋으로 받아서 T-1, T-2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디노이징을 진행시켜서 I0 완전한 이미지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IT-1은 IT 기분 Y가 파이 안에 들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IT, T 시점에 어느 정도 노이즈된 이미지와 Y라는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이 IT와 Y를 이 파이,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에 넣었을 때 그 한 스텝 이전, 조금 더 이미지에 가까워진 디노이즈된 이미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멀티 디퓨저 같은 경우에도 이 프리트레인드 디퓨전과 동일한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J와 Z 그리고 psi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J는 새로운 레졸루션의 이미지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H 프라임 by Y W 프라임 그리고 C로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예를 들어 이 이미지가 512 by 512라면 얘는 1920 곱하기 1080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컨디션 스페이스 G가 새롭게 부여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제너럴라이즈를 해서 G라고 사용을 써놨지만 제가 다음번에 설명드릴 예시에서는 동일하게 텍스트 임베딩을 컨디션으로 받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프레임워크로 새로운 컨디션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은 우선 텍스트 컨디션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컨디션 스페이스 Y와 컨디션 스페이스 G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디퓨저의 백월드 프로세스도 사실 이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 파이와 동일하게 JT에서 J0까지 순차적으로 디노이징을 진행하고 JT 기분 G가 사이 안에 들어갔을 때 JT-1이 나온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J와 I 그리고 G와 Y에 대해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사이를 어, 이 사이를 파이의 함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사이와 파이가 각각 정의되어 있는 J와 G 그리고 I와 Y를 서로 매핑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매핑 펑션으로 여기서 Fi와 람다 I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Fi는 J를 I로 매핑시켜주는 펑션을 의미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I는 512 by 512 이미지, J는 1920 곱하기 1080 이미지라고 하면 이 J 이미지를 I로 매핑해주는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위에 예시를 보면 여기서 J는 어, 여기 이 큰 이미지 스페이스가 되고 I는 여기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작은 이미지 스페이스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f 펑션은 큰 이미지에서 작은 이미지, 특정 영역의 작은 이미지를 크롭하는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f1과 f2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f1j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j 이미지에 f1을 태우면 이 영역을 크롭해서 만들어준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F2는 다른 영역을 크롭해서 이 이미지 영역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F 함수가 J 영역에서 I 영역으로 매핑을 해주는데 그 방식은 크롭을 통해서 매핑을 시켜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람다는 비슷한 방식으로 G에서 Y로 매핑을 해주는 펑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G와 Y는 각각 컨디션 스페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JT를 FI에 대해서 FI에 JT를 넣으면 IT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i라고 하는 노테이션이 붙는데요. 이 i는 여기 위에서도 봤듯이 f 펑션이 f1, f2가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f 펑션이 몇 번째인지를 설명해주는 나타내는 노테이션이고 또 i는 몇 번째 i인지를 나타내는 노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도 람다 i를 통과시키면 yi가 되는 노테이션이고 여기서 i는 1부터 n까지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멀티 디퓨저를 그 다음에 정의를 하는데요. 이 멀티 디퓨저는 JT 기분 G를 인풋으로 받아서 psi 함수에 넣는데 이 아웃풋은 LFTD, FTD라고 하는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J이다 라고 하는데 그때 이 FTD는 J 기분 JT G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FTD 로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음, 여기를 보시면 우선 이제 서메이션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에 대해서 전체를 다 더하겠다. f 펑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f 펑션 전체를 더하는데 어떤 특정한 it가 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컨디션도 있고 이걸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에 태웁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디퓨전 모델의 아웃풋이고요. 그리고 fij가 있는데 이건 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j 이미지에 fi를 태워서 크롭한 결과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위에 설명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전체 j가 있고 여기서 i가 1이라고 했을 때 f1을 태우면 이 부분이 이렇게 크롭해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yi 컨디션을 넣어서 이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을 태우면 이 부분이 이렇게 디노이즈가 됩니다. 이렇게 디노이즈 된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원하는 이 이미지에 F1 펑션을 태워서 크롭된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이 부분과의 차이가 커지면 로스가 커지는 구조로 로스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이미지로 디노이즈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이 작은 영역을 크롭한 다음에 이 부분만 따로 디퓨전 모델을 태우면 지금 여기 이 겹쳐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모델과 이 모델이 같은 값을 생성을 해야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러운 완전한 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디퓨전 모델을 태우게 되면 이 겹쳐진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델의 이 윗부분이 되겠죠. 서로 다른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다른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도록 실제 우리가 정답으로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같은 이미지로 생성이 되어 있는 이 정답지에서 이 부분을 떼서 이 영역, 이 영역과 동일하게 이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이 생성을 하게끔 로스 펑션을 디자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픽셀 웨이트를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 이미지의 각각의 픽셀별로 오일리 바이 오일리 이 픽셀에서 픽셀별로 어, 웨이트를 곱한 다음 요 값과 이 프리트레인 디퓨전 모델이 디노이징한 결과 그리고 정답지에서 크롭해온 결과의 그 차이에 픽셀별로 웨이트를 줍니다. 그래서 특정 픽셀은 큰 웨이트가 들어가고 특정 픽셀은 작은 웨이트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 그 웨이트에 대해서 L2 로스를 계산한 다음 그것을 전체 F 펑션들에서 계산한 로스들의 합으로 하는 게 이 FTD 로스입니다. 이때 이 F 펑션은 여기에는 지금 두 개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전체 J를 커버할 수 있게끔 엄청 많은 수의 F 펑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예시로 들자면 F 펑션이 어,
예를 들어 이 이미지가 100, 200 바이 100 이미지고 이 f 펑션이 50 바이 50이라고 했을 때 뭐 한 10픽셀씩 윈도우 단위로 움직이면서 이 f 펑션이 쭉 이렇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 펑션이 여긴 두 개밖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뭐 한 50개의 f 펑션이 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f 펑션들에서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이 제이를 찾아내는 게 이 멀티 디퓨저 프사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에 대해서 요 아그민에서 이 J를 찾아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F가 이 전체 이미지 J에서 크롭해오는 펑션이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클로즈드 폼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멀티 디퓨저 펑션을 클로즈 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클로즈 폼으로 표현한 결과가 생각보다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겹쳐져 있는 부분의 레이턴트를 평균을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용한다라는 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IT에서 스테이블 디퓨전, 그 프리트레인 디퓨전을 통과시킨 IT-1이 있습니다. 그래서 IT-1에 FI의 인버스 함수를 태웁니다. 여기에서 IT-1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인버스를 태우면 이 부분이 이 이미지가 이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 나머지 바깥 부분은 사실 이게 인버스 펑션이 엄밀하게 정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롭하는 펑션이기 때문에 그러면 임의로 이 바깥 부분은 0으로 채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앞에 W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가 안 들어가서 이 로스의 계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중치가 WJ가 FJ 인버스 이 아랫부분은 이 WI는 각각의 그 I 펑션에 해당하는 픽셀 웨이트를 의미하는데 이 WJ를 1부터 n까지 다 더한다는 건 모든 웨이트를 더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웨이트를 더한 것 분의 이 i번째에 해당하는 웨이트가 돼서 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WI의 FI 인버스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WI를 보통 1을 놓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1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든 WI들을 더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겹쳐지니까 여기에는 11111이 들어가고 여기도 11111이 들어가고 여기는 2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마지막 테두리 부분은 000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WI는 픽셀 단위의 웨이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결국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이 들어가고 이 부분에는 1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과한 이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분의 1이 곱해지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이 곱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 부분을 모든 i에 대해서 수행하고 이걸 다 더합니다. 즉 f 펑션이 이렇게 있을 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f 펑션끼리 그 겹치는 부분은 겹치는 개수만큼 평균을 낸 값을 이 영역에 채우고 나머지 만약 이 f 펑션이 단독으로 차지하는 영역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 F 펑션의 아웃풋,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디노이징한 아웃풋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F 펑션이 아까 이 J 영역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겹치는 부분끼리 평균을 내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스테이블 디퓨전이 디노이징한 결과값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이 J의 크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디노이즈된 이미지의 합을 JT-1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 멀티 디퓨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멀티 디퓨전에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설명을 한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을 파이라고 하고 파노라마 레졸루션을 H 프라임 W 프라임이라고 하고 매핑 펑션을 FI라고 했을 때 그리고 컨디션 텍스트 프롬프트를 Y라고 합니다. 이때 JT를 완전한 노이즈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라지 T부터 이제 T가 1이 될 때까지 어, JT를 FI를 통해서 IT로 만든 다음에 이 IT를 스테이블 디퓨전 그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에 태워서 IT-1로 만들고 이 IT-1들을 멀티 디퓨저에 넣어서 겹치는 영역에 대해서는 평균을 내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그 이미지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JT-1을 만듭니다. 이때 이퀘이션 5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퀘이션 5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 펑션이고요. 그렇게 해서 디노이징을 진행한 다음 마지막에 디코드를 해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파노라마 이미지는 스테이블 디퓨전 기준으로 했을 때 음, 스테이블 디퓨전은 512 바이 512 이미지를 64 바이 64로 인코딩을 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64 바이 이 빨간색 네모 하나가 64 바이 64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때 F는 8픽셀 단위로 윈도잉을 하면서 어,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8픽셀이 되는 거고요. 64 바이 64에서 8픽셀씩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펑션이 정의가 되고 여기에 가중치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테이블 디퓨전이 디노이징한 결과값들을 평균을 내면서 그 전체의 평균으로 JT-1을 만들고 이 JS JT-1으로 가는 것들을 여러 스텝을 반복을 하면서 전체 이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티 디퓨전이 굉장히 수학적으로 정리를 나름대로는 잘 해놓은 것 같은데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서요. 일단 여러 개의 큰 이미지를 여러 개의 작은 영역으로 쪼갠 다음에 작은 영역에서 각각 디퓨전을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 그렇게 나온 결과값들을 큰 영역 안에서 평균을 내어서 전체 큰 영역에서의 디노이즈드 이미지를 얻는다라는 게 메인 컨셉이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봐주시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메소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실험 부분으로 이어서 원학이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익스페리먼트 부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디퓨전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퓨전 이미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는 디퓨전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같이 이제 묶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앞에 원식이 형이 설명을 해준 것처럼 어, 큰 이미지를 어떤 큰 도화지로 잡고 그거를 J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잡고 그 안에 이제 크롭을 하는 방식으로 i를 총 n개의 멀티 디퓨전 프로세스를 통해서 큰 J에 대한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네,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결국에서는 앞에서 이퀘이션의 핵심이
여기서 이퀘이션의 핵심이 이 F를 잘 정의를 할 수가 있으면 꼭 이렇게 뭐 큰 도화지에서 크롭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되게 여러 가지의 그 디퓨전 프로세스를 같이 혼합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디퓨전에서의 문제가 어, 컨디션을 주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입히는데 그 텍스트가 되게 덴스한 경우에는 그 이제 텍스트 인베딩 사이즈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정보를 모두 다 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뭐 이 해당 이미지를 설명을 하려면 책 위에 쥐가 있고 뒤에 뭐 배경은 블러리하고 이런 모든 정보들을 다 텍스트에 넣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 정보를 모두 입혀서 그냥 하나의 디퓨전 모델로만 태우게 되면은 그 텍스트 정보가 온전히 이미지의 컨디션 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식들이 선행 논문들에서 연구가 되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거를 이제 굳이 하나의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모든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각각 부분을 나눠서 그 이제 텍스트가 예를 들어 아까 블러드 이미지는 배경은 블러드 해야 되고 그리고 책 위에 이 부분에는 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책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을 하고 싶으면 각각의 이 세그멘트들을 다 나눠서 따로따로 서로 다른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서 생성을 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텍스트 컨디션을 더 잘 입힐 수 있으면서 생성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들은 다 되게 러프한 이런 마스크를 갖고 그냥 해당 부분에 어떤 텍스트 컨디션이 잘 입혀지게 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림에서는 이 검은색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지금 초록색과 파란색 부분을 제외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전체 이미지를 다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 파란색의 책 파일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이제 또 책이 있는 것이어서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초록색 부분과 파란색이 겹쳐진 이 부분에는 지금 배경까지 합해서 총 세개가 모두 다 겹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파노라마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 이 논문에서는 크게 이 멀티 디퓨전 이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원식이 형이 이제 잘 설명을 해준 파노라마 제너레이션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그림에서 보여준 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그 해당 마스크 부분에 일정 텍스트 세그먼트가 이제 잘 입혀지도록 하는 이 두 가지 태스크를 다룹니다. 그래서 먼저 파노라마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당연히 그냥 아무래도 디퓨전이 랜덤네스가 있다 보니까 어, 서로 다른 그 초기 가우시안 노이즈를 입혀서 생성을 하게 되면 모두 다 이어지지 않고 연속적이지 않은 이제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는데 멀티 디퓨전을 사용을 해서 그 계속 겹쳐 나가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 레이턴트끼리 서로 그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파노라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고자 하는 베이스라인으로는 엄청 간단한 사실 베이스라인이라고 하기도 조금 민망할 수 있는 스테이블 인페인팅 방식과 그리고 블렌디드 레이턴트 디퓨전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블렌디드 레이턴트 디퓨전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그 어떤 특정한 마스크를 씌워서 해당 부분에 텍스트가 잘 입혀지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름에서 블렌드드가 있는 것처럼 그 디퓨전 프로세스를 합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예시를 보면은 원래 사람이 그 잔디 위에 서 있는 이 이미지에 그 마스크를 주고 이 해당 마스크 부분에 아보카도를 생성하고 싶다라는 텍스트를 입혀주면 그러니까 일종의 에디팅 방식이 되겠는데요.
오브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원래 주어진 이미지를 인버전을 시켜서 어떤 그 레이턴트를 얻고 그 레이턴트 위치에 그래서 그 레이턴트는 이제 백그라운드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 생성하는 건 아니고 이미 있었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걸 백그라운드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포그라운드 이미지로는 이 해당 텍스트 말고 또 다른 컨디션으로 추가로 주어진 이 마스크 부분에 생성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따로 그 노이즈를 또 씌워서 이 해당 텍스트를 입히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각각 마스크를 곱해서 더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멀티 디퓨전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그 마스크가 씌워져 있는 부분하고 배경이랑 잘 융합을 하기 위해서 그 서로 레이턴트의 위치가 겹쳐도 됩니다. 그래서 겹치는 경우에는 그만큼 평균값을 취하게 되는데 이 블렌디드 레이턴트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마스크가 씌워진 부분은 포그라운드만 작동을 하고 그 나머지는 백그라운드 레이턴트를 입히는 식으로 해서 겹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렌디드 레이턴트 디퓨전 방식을 이용을 한 결과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 멀티 디퓨전을 사용을 했을 때 FID나 클립 스코어나 그리고 클립 에스테틱 점수가 모두 다 비슷하거나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종의 어퍼 바운드를 보기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그걸 잘 확인하기 위해서 파노라마를 하지 않고 그냥 오일리 이미지 생성 과정을 주어진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앞에서 식으로 치면은 그 푸사이가 아니라 파이만을 이용을 해서 제네레이션을 했을 때 값입니다. 이거는 예시인데 확실히 스테이블 인페인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그 어느 선에서 끊느냐에 따라서 경계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레이턴 디퓨전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좀 되게 부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뭔가 규칙성을 갖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월스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어 놀레지를 잘 살려서 그러한 규칙성이 굳이 안 나타나게끔 파노라마를 잘 생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그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마스크 리전을 씌우고 해당 부분에 텍스트를 입히는 리전 베이스드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n개의 디퓨전 프로세스를 이제 합치려고 하면은 그 각각 그 디퓨전 프로세스마다 마스크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프롬프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책 배경과 책과 그리고 주위에 그림이 있으면 그 배경 그 전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M1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블러리 백그라운드가 그거에 해당하는 프롬프트가 되겠고 그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합치고자 하는 디퓨전 프로세스마다 마스크와 이제 컨디션 프롬프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이 FTD 로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결국에는 풀고자 하고 싶은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를 딱히 뭐 줄이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어떤 특정 마스크 부분에 텍스트 컨디션을 잘 입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J에서 I로 가는 그 매핑 펑션 F가 그냥 아이덴티티 매핑이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픽셀 와이즈로 곱해지는 웨이트가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픽셀 와이즈로 해당 픽셀 부분에 있는 리전을 모두 웨이티드 에버리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잘 보면은 사실 이 푸사이가 결국에는 이 저자들이 새로 정의하는 그 디노이징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JT를 넣으면 JT-1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JT-1이 사실 그 알그민 값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여기는 IT가 있었는데 IT를 넣으면 IT-1이 되고 그리고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J를 F에 통과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그민 값은 사실 JT-1이니까 JT-1을 F에 입력하면 IT-1이 돼서, 사실 그 두 개가 같아져서 이 차이가 0이 될 때가 그 옵티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을 표현을 한 거고, 아이덴티티 매핑이랑 웨이트를 마스크로 넣어주는 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 아래와 같이 크로스 프롬 그 솔루션을 얻을 수 있어서, 이걸로 통해서 그 디퓨전 프로세스 여러 개를 합친 새로운 수사의 그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으로는 메타에서 낸 이 스파텍스트랑 메이커스인을 사용을 했는데,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모델을 완전히 학습을 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네, 되게 하기 힘든데, 이 멀티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트레이닝 프리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 퀀티테이티브 비교를 위해서는 여기서는 IOU 값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이렇게 뭐 고양이가 초록색 쿠션 위에 있는 뭐 이런 이미지를 생성해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 이미지 에디팅처럼 원래 원본 이미지가 주어진 상태에서 뭐 해당 마스크에 이미지를 새로 넣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그멘트 그림에 맞게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원래 그 해당 오브젝트를 그 생성해내고자 하는 위치에 얼만큼 생성해낼 수 있냐를 따지기 위해서, 그 생성해낸 결과값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아워스 그림에서 캣에 대한 세그멘트를 딴 다음에 그거를 원래 있었던 세그멘트 마스크와 IOU 값을 비교함으로써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완벽한 평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원하는 위치에 어느 정도 생성을 할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트 마스크에 대한 건데, 이렇게 배경에 유리잔이 있는 걸 생성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단순히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 이게 오타인데 부트스트래핑 메서드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딱 그 마스크 위치에 정확하게 생성이 되는 것을 잘 못해서 해당 마스크 부분에 꽉 채우게 그 텍스트 컨디션을 넣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 바로 이 타이트 마스크를 위한 그 부트스트래핑 메서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잘 살펴보자면 앞에 설명한 것과 똑같지만 이 F를 정의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원래 그 랜덤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디노이징을 할 때 그 가장 초반에 되게 이른 스텝에 어느 정도 전체 스트럭처나 레이아웃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디퓨전 프로세스 초반 20% 정도만 이 마스크에 맞는 레이아웃을 잘 결정하기 위해서 F를 좀 바꿉니다. 그래서 총 예를 들어 100개 스텝이 있으면 20개 스텝만 이 아래 걸로 하고 나머지 80은 앞에서 했던 방식과 똑같이 아이덴티티 매핑을 사용을 하는데, 이 그 레이아웃을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은 그 JT에 이 해당 그 마스크 있는 걸 MI라고 하면은 이 MI 곱하기 JT는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뒤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경을 어떤 임의의 랜덤 색으로 색칠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사실 배경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이 레이아웃 대비 그 배경과 분리를 잘 하기 위해서 배경을 임의로 보라색으로 칠한 다음에 그냥 그 완전 보라색의 이제 이미지를 노이즈를 씌워서 채워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 매 스텝마다 그냥 랜덤 컬러를 입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새로운
그 이미지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부스트래핑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익스페리먼트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하나 있는데 혹시 그 앞에서 블렌드 디퓨전을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 네. 파노라마 만들 때 블렌드 디퓨전을 사용을 한 거는 결국에는 그 붙이고 싶은 부분에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약간 어, 만약에 왼쪽처럼 네 장의 그림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파노라마를 만들고 싶으면 각각의 나머지 세 장의 그림에 대해서 마스크를 씌운 상태로 블렌디드 레이턴트 디퓨전을 사용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것보다는 그 여기서 그림을 보면은 그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점점 그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사실 파노라마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멀티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겹쳐 있으면 이 모든 디퓨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레이턴트의 평균값을 취한다면은, 블렌디드 디퓨전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프레임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이 오른쪽 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겹친 부분은 정보가 있는 거고, 이 나머지 부분에 마스크를 채워서 생성을 한다라고 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생성해 나가는 방식이어서, 그래서 그 결과에서도 보면은 여기는 사람들 되게 작은데 갑자기 큰 사람 나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 사람들 다 조그맣게 이렇게 막 만들어서 할 것 같은데, 그 겹치는 부분을 하면서 생성을 했는데 어느 순간 큰 사람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계속 그 참고를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제 생각에는 아월스 같은 경우에는 그 슬라이딩 윈도우로 각각 만들어내는 부분은 뭔가 동시적으로 다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해서 만드는 느낌이고 BLD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만들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인데 어, 그러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같은 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컴퓨테이션 코스트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사실 이게 트레이닝 자체를 하는 건 아니라 그냥 인퍼런스만 하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인퍼런스 하더라도 이게 한 번 태울 때 드는 코스트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파노라마처럼 큰 이미지를 만들 때는 그걸 동시적으로 계속 태워줘야 되니까 코스트가 무척 클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언급도 있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 그런 언급은 없었는데, 잠시만요. 사실 그냥, 그러니까 이 그 N개 이미지에 대해서 이 프리트레인 디퓨전 모델 파일을 이용해서 태우는 거는 그냥 다 따로따로 하고 나중에 합산을 해도 되는 거니까, 뭔가 시간은 좀 더 걸려도 메모리 문제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럼 매 스텝마다 각각의 그 t에 대한 값들을 계속 저장을 하고 한 번 합쳐주고 그 다음 다시 또 디노이징으로 넘어가서 또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다시 합쳐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뭔가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 애초에 네. 그 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새로운 어떤 그 이미지 스페이스에서의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뒷부분에 마스크 씌워가지고 생성하는 음. 부분에서 혹시 어, 요 부분에 각각의 디퓨전 모델이 이제 결국에는 컨디션이 다른 거니까 다른 디노이징 스텝을 밟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얘를 컨디션만 다르게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멀티 컨셉 같은 이제 분야에서는 각각의 이제 다른 컨셉으로 학습된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뭔가 이것처럼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하면 좀 부드럽게 연결되는 이미지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할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 누나가 추천해줬던 논문 중에 그런 식의 그 접근을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추천, 아, 그 컴포지셔널 디퓨전에 관련해서 할 때, 뭐 네. 예를 들어 각각 그 텍스트마다 서로 다른 디퓨전 모델을 사실 쓰는 거니까, 이 컨디션이 다르게 들어가면 다 다르게 쓰는 거니까, 그거를 거기서는 잘 합치면은 그 가이던스 효과처럼 식을 뭐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썼던 것 같아서 뭔가 다 얘랑 좀 궤가 다 비슷한 것 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다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어, 네, 제가 이렇게 아까 파노라마 슬라이딩 윈도우로 해서 새로운, 이거 전에 거, 네, 요거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프레임을 생성하고 그 왼쪽이나 오른쪽에 어쨌든 조금씩 덧붙이는 거를 이제 겹치는 부분을 프라이어로 줘가지고 생성을 점차 해나가는 거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생성은 아닌가요? 한꺼번에 하고 예. 레이턴트 계산만 다 따로따로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예. 들어 그, 노이즈 T 스텝에서 T-1 스텝으로 디노이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 가장 왼쪽 이미지 하나를 사실 중간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어떤 중간에 있는 이미지 하나를 완전히 T-1 스텝으로 디노이징을 한 다음에 다른 걸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그 슬라이딩 윈도우로 표현된 이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다 레이턴트 값을 구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은 평균 값을 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해당되는 부분들을 디노이징 하는 식으로 되는 거라서 네, 좀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방식이 약간 오토리그레시브 방식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닌 거고. 근데 어쨌든 슬라이드 윈도우라고 하면 사실 오토리그레시브가 떠오르긴 하거든요. 제일 먼저. 그래서 그러면 이거의 비교 대상을 오토리그레시브랑 또 비교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그래서 이 블렌디드 디퓨전이 좀 오토 리그레시브한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얘는 왜냐하면은 예, 그 여러 개의 디퓨전 프로세스를 한꺼번에 합쳐서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씩 생성해 나가면서 이제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그런 느낌이고 아월스는 그 이 전체를 다 좀 사실 이게 엄청 이미지가 길고 그 이미지 스페이스 자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네. 학습되어 있는 그 이미지 디스트리뷰션에 피팅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는 그 겹치는 부분을 많게 해서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그게 서로 서로 좀 영향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제가 생각했던 건 이 논문에서 살짝 벗어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의 이미지 생성하는 것들이 막 픽셀 RNN, 픽셀 CNN 이런 게 옛날에 나온 게 있잖아요. 네. 아마 이 태스크만 딱 놓고 봤을 땐, 그러니까 디퓨전이랑 별개로 이 파노라마 태스크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좀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아, 네, 그래서 뭔가 이 엑스페리멘트 비교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어펜딕스에도 혹시 비교한 게 있지 않나,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네, 어펜딕스에는 사실 그 퀀티티브 그 테이블은 사실 여기서 보여준 것밖에 없고 좀 익스페리먼트 자체가 좀 적습니다. 네. 보면 사실 좀 그 저자가 좀 되게 빠르게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이렇게 좀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뭔가 많은 실험을 하진 못한 느낌이어서
네. 그래서 근데 그 다른 오토 리그레시브한 그 이미지 생성 모델들이랑 비교하기에는 아마 디퓨전 모델의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굳이 싫어도 뭔가 도움이 될까 했던 생각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